오늘장을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께 바치겠습니다. 오늘장에서 해당 산업과 모멘텀을 가장 잘 반영해줄 4종목 미리 선별해보고요. 그 안에서 원픽 종목 제시해드리는 오늘의 투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주식투자연구소 곽영훈 대표,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 수고해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서두에 오늘장을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모든 투자자분들은 좀 많이 긴장을 하실 것 같습니다. 어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간단하게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곽영훈 대표님. 네, 달도 차면 기운다. 뭐 이런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어제 지금 뭐 잘 아시는 것처럼 2차 전지 섹터 중에서 뭐 에코프로 그룹주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급등락이 나온 거죠, 사실은. 그죠? 예, 그래서 그게 또 반대급부로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급락하는 종목들이 속출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좀 달이 좀 찬 것 같고요. 기울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는 새로운 것을 찾아서 떠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키워드는 펀더멘탈 실적 성장성이라는 거죠. 그중에서 우리가 성장성 섹터에서는 뭘 보면 좋을까요? AI, 로봇, HBM이 떠오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적 시즌에 맞추어서 숫자를 또 증명할 수 있는 섹터가 필요한 거죠. 그건 바로 엔터, 화장품, 전력인프라, 조선, 자동차,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장 굉장히 변동성이 커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도 있구나 이러면서 또 투자를 계속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물음표가 붙는 거는요. 그렇게 크게 2차 전지 수급에 쏠렸던 자금들이 확 한 번에 빠져나갔는데 그 큰 자금이 어디로 다시 향했는지 물음표가 붙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지훈 대표님? 네, 뭐 역시 종목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수급 현황 보시면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엄청나게 팔았고요. 기관도 팔았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기관은 팔고 외국인은 63만 주를 샀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팔았고요. 그 말은 사실은 뭐 단기간에 많이 오른 거에 대한 분명한 차익 실현 욕구는 계속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이게 어제와 같은 현상이 어제 한 번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중요한 거는 그럼 2차 전지의 펀더멘탈이 변했냐? 그건 저는 변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신규 투자 관점에서는 주의를 해야겠지만 기존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투매가 나오네. 그래서 폭락이 나오니까 뭐 2차 전지 다 팔고 도망가, 이거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두 분의 의견 들어봤고요. 4종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그래서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십니까, 곽영훈 대표님? 네. 사실 2차 전지 섹터도 당연히 이제 주목을 좀 하셔야 되고요. 지난주도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 한 종목 다시 또 중복해서 들어있긴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은 글로벌 인프라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여전히 관심을 갖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HD 현대일렉트릭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재룡 전기와 함께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IRA 칩스 법안을 발표한 이후에 미국 내에서 공장 증설로 인해서 전력기기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에 투자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공장 건설이 단기간 내에 끝날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스토리로 봤을 때 최근에 그 주가의 급등락은 우리한테 좋은 기회를 줄 수 있는 거죠. 주가라는 게 말입니다. 매출액이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는 올랐다 떨어졌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오를 때는 지켜보고 빠졌을 때는 매수해주고 이런 전략을 취한다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왜 해필 HD 일렉트릭이냐라고 좀 말씀드리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테슬라를 필두로 해서 이 전기 자동차 시장이 연중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테슬라의 전기차 충전 표준 시장이 만들어가고 있고 확대되고 있는 거죠. 포드라든가 GM 등이 2024년도부터 테슬라 전용 충전소인 슈퍼차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떤 게 필요할까? 바로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전력 인프라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여기에서 변압기에 대한 수요를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변압기 굉장히 오래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교체해야 되는 수요가 또 있기 때문에 당연히 현대일렉트릭을 당연히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진성트잇입니다. 자, 역시 뭐 글로벌 인프라 관련된 종목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는
계속해서 부각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해서 이 글로벌 인프라 확대가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벤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하셔야 되고요. 전 세계 1위 그 건설 장비 기업인 미국의 캐터필러의 주가를 여러분들이 유심히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캐터필러의 굴삭기 하부 주행차 부품을 가장 많이 생산하고 납품하는 회사가 어디냐 하면은 바로 진성 TC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진성 TC 같은 경우에는 HD 현대 인프라코어라든가 그 밖에 글로벌 기업들 또 고객사로 두고 있죠. 예를 들어서 히타치라는 회사도 있을 것 같고요. 존디어 이런 회사도 있고 밥캣 이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성TC는 쉽게 말씀드려서 가격이 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지난주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어떤 내용 가지고 소개를 해드렸냐면 전일에도 급등이 있었습니다만은 2030년까지 2030년에 북미 유럽 분리막의 한국 생산 업체의 능력이 75% 성장 전망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SKIE 테크놀로지인데요. SKIE 테크놀로지는 WCP와 함께 봐야 되는데 이 분리막 업체 중에서 1등, 2등이 바로 SKIE 테크놀로지와 2등이 WCP라는 거죠. 이외에도 일본 기업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전일 최근에 또 주목할 만한 것은 아무래도 실적이 되겠죠. 실적. 그래서 실적이 7분기 만에 흑자 전환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지속적으로 지금 IRA 시행령으로 인해서 중국 업체들이 배제됨에 따라서 반사 수익이 기대가 된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은 아주 심플한 투자 포인트를 갖고 있는데요. KT 서브마린입니다. 하반기에 수주 모멘텀이 긍정적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의 실적 대비해서 하반기의 실적은 상반기 한 265억 정도 매출액을 했거든요. 하반기에 한 6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 유심히 관심 있게 보셔도 모멘텀이 다 있으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어제 또 김지훈 대표님의 원픽 종목이 KT 서브마린이었는데 두 분의 또 결이 이렇게 비슷하다는 걸 다시 한번 또 증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종목 확인해봤고요. 잠시 후에 원픽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지훈 대표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네 종목 바로 들어보죠. 네, 하여튼 종목 선택할 때마다 맨날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겹치는 종목은 우리가 특히 더 좀 네, 주목하고 맞습니다. 공부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놀랬다고 말씀드렸고요. 첫 번째는 한국타이어입니다. 국내 타이어 3사 모두 넥센타이어, 금호타이어 포함해서 2분기 호실적을 전망을 하고 있고요. 특히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가 지금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7% 정도 증가, 한 2,200억에서 2,400억대까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하고 북미에서 이 소위 말하는 교체형 타이어에 대한 부진이 있었는데요. 이제 R2는 교체형이고 5E는 신차형인데요. 신차형 타이어는 회복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었는데 중국에 대한 기저 효과도 일부 하반기에 좀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마진이 좋은 고인치 16인치 이상, 17인치 이상의 고인치 타이어 비중이 좀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또 많이 그 비용을 깎아먹었던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죠. 장기 운임료가 크게 좀 하락할 것으로 보여서 비용 절감 효과도 누릴 것이다. 그리고 원재료인 고무 가격도 지금 하락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따라서 절감이 나오고 매출과 영업이 좀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 산업이 자동차가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판매가 견고하기 때문에 후방 산업인 당연히 타이어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터로저인데요. 인터로저는 소리 소문 없이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유럽에서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2분기 역시 매출이 전년 대비 한 7%에서 한 10% 정도, 영업이익이 25% 성장하면서 2분기에도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호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이 특히 4.2% 이상 증가되면서 굉장히 좋은 영업이익률 거의 30% 가까이 나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 상당히 좋다는 거 말씀드리고 글로벌로 고객사가 계속 확대가 되고 있고요. 수출 비중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이 지금 한 전년 대비해서 한 15% 성장했고 유럽은 지금 20% 넘게 지금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국가로 다변화되고 있다는 게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HD 현대인프라코어인데요. 현대인프라코어 실적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특히 영업이익 쪽에서 전년 동기 대비 87% 증가한 1,620억을 기록했고요. 이 건설기계 북미하고 유럽 선진 시장을 중심으로 굉장히 매출이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고 연간으로도 40% 넘는 매출 성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흥 시장 쪽의 판매량이 다소 부진한 부분을 북미하고 유럽 등 선진 시장에서 벌크업을 해주고 있고요. 고객층을 다변하면서 친환경 파워트레인, 방산 엔진까지 매출이 다각화되면서 작년 매출에 대비해서는 연평균 10% 이상이 계속 연간 매출이 1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녹스 첨단 소재인데요. 이녹스 첨단 소재도 이 리튬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이녹스 리튬이라고 하는 게 2027년까지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수산화 리튬 그 변환 사업, 그러니까 에코프로랑 동일한 이 수산화 리튬 변환 사업 관련돼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민연금이 새로 5% 이상 지분 편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월드클래스 명예기업이라고 하죠. 예, 여기에도 지금 포함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종목 들어봤는데요. 질문은 또 2차 전지 관련 종목으로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만약 오늘 또 2차 전지 관련주가 추가 하락을 한다면은 편입 매수 기회로도 볼 수 있는지, 좀 전에는 지금 보유자들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또 만약 하락을 할 경우에는 좀 관점이 달라지는지 궁금하거든요. 종목마다 다를 것 같은데요. 저는 만약에 가장 지금 주력인 에코프로나 포스코 그룹에서 오늘 만약에 한 번 더 하락이 나면 더 하루 이틀 더 지켜보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하락이 섣불리 나올 들어가는 경우 것보다는 또 지켜봐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차라리 반등을 확인하고 사는 게 훨씬 안전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원픽 종목 체크해 볼 거고요. 곽영훈 대표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의 종목, 원픽 종목 제시해 주시죠. 건설 기계 쪽에 주목하고 있고요. 아까 종목 중에서 HD, 현대 인프라코어가 들어있는데요. 저는 이제 진성 TC, 사실 그 종목을 고민했었는데 진성 TC를 또 선택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두 종목 다 봐야 됩니다. 예, 안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건설기기 업체가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가 미국의 인프라 투자,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이런 호재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실적의 어떤 피크아웃 얘기가 나올 시점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렌드로 봤을 때는 당연히 투자를 또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캐터필러, 자 땅을 파면 돈이 나오나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 돈이 나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캐터필러의 현재 지금 현황을 조금 여러분들이 캐터필러는 미국 주식입니다. 현황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캐터필러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그 북미 쪽의 시장이 있습니다. 인프라 투자 지속이 되고요. 올해도 긍정적이고요. 그 다음에는 유럽, 중동, 아프리카 시장이 있습니다. 중동 지역 호조세입니다.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조금 2022년 대비해 조금 감소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쪽에서는 좀 상반기에 중국이 좀 부진했는데요. 하반기에 중국의 인프라가 투자 확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제 딜러 재고 증가라든가 어떤 실적의 피크아 우려가 있습니다만은 시장 전체적인 트렌드로 봤을 때는 캐터필러를 보지 아니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러면 이제 캐터필러와 이제 진성 TC의 주가를 함께 좀 봐야 되는데요. 조금 어떤 흐름이 좀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약간 좀 안 맞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캐터필러는 쭉쭉 올라갔는데 진성 TC는 못 올라갔거든요. 저는 따라갈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건설 산업의 수익의 75%가 비거주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칩스법이라든가 IRA 이러한 어떤 관련된 법에 의해서 효과가 일부 확인되고 지속적으로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마지막으로 EV 전기차 시장의 확대에 따라서 확대와 광산 채굴 수요의 장기 확대 기조에 따라서 관련된 기업인 진성 TC의 주가가 아주 긍정적으로 올라가고 저평가 국면을 해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만 제한하겠습니다. 만 원까지 내려가면 버려야 되겠죠. 14,000원에서 만 원이니까 목표가는 제가 15,000원, 500원 정도 잡아놨는데요. 요즘 시장이 좀 과열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빠질 때마다 모아가자는 취지에서 일단 1차적으로 15,500원 정도 한번 기준 잡고 보자는 취지에서 한 숫자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하반기의 수주가 상반기 대비 2배 이상이 전망되고 있는 진성 TC, 일단은 손절가 10,000원 잘 지지해 주는지 여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다음은 김지훈 대표님의 원픽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 고민해 오셨을까요?
네, 그 전에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도 약간 첨언하자면 만약에 내가 HD 현대 일렉트릭을 본다. 그럼 연관 기업은 무조건 기본적으로 다 봐야 됩니다. 내가 현대 일렉트릭만 투자한다 해서 현대 일렉트릭 기사만 찾아보시면 절대 안 되고요. 네. LS 일렉트릭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예를 들어 지금 그 두산 뭐 HD 현대 인프라코어를 하면 캐터필라 당연히 찾아보셔야 되고 진성 TC 이렇게 연관 기업을 꼭 찾아보시길 권유드리고요. 네. 네, 저는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를 가져왔습니다. 수산화 리튬 얘기하는데 그럼 언제 구체화되냐? 2025년 하반기에 2만 톤 수산화 리튬 변환 설비 가동이 시작되고요. 이게 아마 가동 시작한 다음 해부터 아마 실적이 찍힐 건데 수산화 리튬 매출만 전사 매출의 44%를 차지할 정도로 5천억대 매출을 예상하고 영업이익은 전사 영업이익의 30%를 차지하는 480억에서 500억대까지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6년 기준으로 수산화 리튬 최대 변환 총 7만 1,000톤 예상을 하고요. 2만 톤을 이녹스 리튬 이 자회사가 하고 나머지 5만 1,000톤 같은 경우는 각각 계열사에 하고 나머지 기타 외부 판매를 예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화 리튬을 싸게 조달하는 양극재, 그다음에 2차 전지 셀 업체 그리고 완성차 업체한테 수산화 리튬을 이녹스 리튬으로부터 변환된 시장에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본업은 역시 OLED 소재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삼성 쪽으로 지금 WOLED 납품을 하는데 가동률이 회복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WOLED 관련돼서도 올해 기준으로 지금 패널 공급이 30만 대 정도 수준에서 2024년 내년에는 한 150에서 200만 대 수준까지 그러니까 한 5배 정도 넘게 패널 공급이 좀 늘어나고 있어서 그래도 본업은 좀 회복 국면에 있다. 지금 고객사내 점유율 WOLED 패널 관련돼서는 뭐 점유율이 80% 넘기 때문에 거의 독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 외에도 중국 고객사들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OLED 패널 자체가 지금은 TV가 주력이지만 스마트폰, 태블릿, 그다음에 XR 기기, 뭐 노트북 등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다각화를 기대를 하고 있어서 올해보다는 내년보다는 내후년의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OLED 업황 회복이 시작되고 이 이녹스도 이 수산화 리튬이라는 모멘텀이 얹어지면 어제 급락은 나왔지만 사실 이녹스 첨단 소재는 앞으로의 그 실적 성장성이 더 높다, 가시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두 분이 원픽 종목으로 제시해준 기업 모두 하반기, 그러니까 앞으로가 조금 더 성장성이 기대되는 종목이라는 데는 공통 분모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해봤습니다.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 주식투자연구소 곽영훈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